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새끼보다 치명적이고 화양연화보다 아름답다. 나를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고 싶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장철수 감독의 2021년 작품인데 개봉은 이제 봄을 맞이해서 기대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의 신작이죠. 네, 맞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조연출이고 또 편집, 영화 편집도 했었고 해서 네. 그런 이제 경험들을 살려서 본격 성인 멜로물에도 도전을 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청불 영화로 네. 제목만 들으시면 아마 북한 영화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원작은 중국이고 중국 네. 소설이고요. 실제 네. 영화의 배경은 가상의 그죠? 그렇죠. 가상의 제3국이죠. 네, 그래서 1970년대 어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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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원작에는 모택동 상이 나오고 네,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알수 석고상이 나오는데 모택동이 아니고 얼굴이 다른 사람이 이상한 아저씨. 그렇죠. 미상의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네. 분위기로 봐서는 북한일 것 같은. 네. 이렇게 마치 그렇게 그래서 나오죠? 김일성 주석인가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얼굴은 모르는 아니죠. 아저씨야. 네. 네, 네.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벽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항상 국가 원수라든지 지도자의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놓듯이 영화 속에서도 그 사단장 집이죠. 네. 배경이 거기에는 그런 제복을 입은 군인이 등장하고 군인의 집에서 군인의 아내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가족의 모습, 뭐 훈련 표창장이라든지 근데 그런 사진과 것들이-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뭐 산삼주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이제 북한을 더 많이 배경으로 하지 않았나.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네, 장철수 네. 감독은 이제 뭐 영화 경력이 탄탄한데요. 그래도 2006년도에 천국의 에스컬레이터라는 영화로 이제 자기가 각본을 써가지고 데뷔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는 못 봤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좀 알려진 영화가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네. 이걸 이제 연출을 맡아서 이 영화를 꽤 재밌게 저도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게 2013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SF8 중에 하얀 까마귀를 연출을 했습니다. SF8 하면 또 우리 신여성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연출했었고 그건 이제 드라마고요. 네, OTT 드라마였고. 그렇죠. 예. 하얀 까마귀도 평이 좋았어요. 네, 네, 이거 네, 괜찮은 건데. 네. 네네. 깜깜하기. 괜찮았어요. 오, 괜찮았는데 이제 올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그래서 영화 장편 영화로만 따지면 다작은 아니고요. 한 4편 정도.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과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12년 동안 4편 만들었으니까 3년에 한 편 정도 만들었으니까요. 다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활동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꽤 그렇죠. 여러 기회가 있었던 거죠. 총평은 뭐 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영화는 그냥 평작이다. 너무 후한 거 총평은- 아닙니까? 응? 후한 너무 겁니까? 후한 거 아닙니까? 그냥 평작이다. 그 얘기 듣고 영화관에 가서 돈 네. 쓰실 청취자들에게 미리 아, 우리 또 말씀드리지만 아니, 신여성 너무 또 과하다. 아니 영화관- 그래도 내려왔어 다 내려왔고 이미 다- 네. 영화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박스 오피스도 망했더라고요. 네, 네. 망했고 IP로 넘어갔고요. 평작이 아닙니다. OTT로 넘어갔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IP나 OTT에서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야해서? 네네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한 걸 네. 기대하고 본다 그러면은 열받지. 제대로 야하지를 못해가지고 2022년 2월 23일에 개봉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관계 수가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7만 명이나 7만 봤어요. 명씩이나 지금 이렇게 세상에. 쓰려고 아니에요? 아깝다, 아까워 진짜. 그 중에 나도 한 명인데. 아니 근데 뭐 연우진 같은 사람들이 주연이고 그러니까 팬층이 두껍잖아요. 연우진의 팬. 예, 예. 이게 연우진과 지한 감독, 지한 지한? 배우의 이제 주연인데 아마 지한 배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잘 것 같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조성아 배우는 또 대사가 그렇죠. 네. 조성아 배우는 조성아가 멋있지. 예, 구해줘에서 네. 엄청난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조성아 멋있죠. 황해부터 나왔던 뭐 이렇게. 조성아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네. 그 조성아랑 같이 관리자
저기 약간 연우진한테 아, 부탁하는 나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나가라고 했다. 지원장 사람은 동지 같은. 네. 판소리 전문 그 창극 전문 배우잖아요. 아, 그래요? 연극 오래 했고 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주인공 빼고 다 유명한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는. 네네. 지안이란 배우가 그닥 알려지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오래 전에부터 시작을 미스 했는데 춘향 선발 대회에서 뭐 미스 1등하고 예 뭐 그랬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번에 이제 존재감을 좀 알게 됐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중국의 그 현대 소설인 이엔 렌커라고 하는 작가, 옌 렌커 뭐 이렇게 읽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웨이전민푸라고 하는 이 동명의 소설 원작 소설이 있죠. 이게 이제 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예, 그래서 웨이전민푸에 대해서 그 우리 자영업이 많이 조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책 소개는 나중에 하고 책 소개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놀랜다. 그 나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동문지시네. 웨이전민푸 그럴 만도 하죠. 복무라는 말이 좀 우리한테는 어색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이제 한국에서 각색되고 상영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까? 결국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또 나중에 개혁개방 시기까지 이제 관통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중국에서 제작되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상영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지에서 제작한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까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이 작품 자체는 중국에서 금서예요. 옌렌커 작가가 굉장히 이제 반체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서들을 생산해냈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은 많습니다. 뭐 사서라든지 딩시마을의 이야기라든지 유명한 책들은 거의 다 번역됐고요. 이민을 위해 복무하라 했을 때 복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거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보통 뭐 군복무를 한다든지 군복무 뭐 다른 것도 생각 안 나요. 병역복무, 군복무. 복무에선 그렇게 쓰네. 그렇죠. 거의 안 쓰는데 이거 중국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면 뭐라고 하죠? 후원 그러거든요. 후원. 복무원. 종업원 이렇게 종업원을 후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복무입니다. 복무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뜻. 약간 서비스원이네. 서비스. 계속 그쪽으로 연상하지 마시고. 영화랑 딱 맞네요. 나는 그냥 복종하다의 복인 거잖아. 네. 그리고 근무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가장 적절한 근접한 번역어는 봉사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될 거예요. 종업원. 서브하다. 충성하라고. 서브의 중국식 표현인 거죠. 인민을 위해 봉사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멘트죠. 약간 상하관계가 명확할 때 수직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한 말이죠. 모택동이 한 말이고 이 말의 출처는 언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냐면 1944년.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항일 전쟁 시기죠. 이때 이제 홍군 이때는 이제 해방군 되기 직전에 이제 중국 홍군이라고 해서 공산당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 홍군 병사였던 짱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산당의 근거지인 선북 지방에서 가마를 파다가 이제 숯을 굽는 이제 가마를 파다가 그 가마가 무너지면서 그 사람이 이제 희생하거든요. 이제 생매장당에서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장스더란 사람이 모택동에 뭐 경호원도 했었고 또 이렇게 경호원도 했었고 뭐 이렇게 봉사 정신이 이제 좀 투철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장스더를 따라 배워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 이런 이제 추도사 비슷하게 모택동이 이제 그걸 제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연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이게 또 여러 번 발화돼요. 또 중국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물로 이제 뇌봉 같은 사람들도 레이펑 이런 사람도 많이 거론되는데 거의 다 군인들이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라는 멘트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처럼 중국에도 이제 주석이라든지 당서기가 이제 직무를 보는 공간이 이제 중난하이라고 있잖아요. 중남해라고 베이징에 있는데 그
중난하에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을 이제 신화문이라고 하는데 그 신화문 정문에 웨이런민푸 이렇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난하이를 비출 때는 그 5글자가 가장 먼저 보인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아닙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할 경례? 때 충성을 다하고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거 그런 그러네. 이데올로기를 이제 그죠? 집약한 표현이죠. 그러네. 사회주의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집약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그 중국의 공식 명칭이 국가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북한도 이제 인민이란 말을 쓰는데 그 인민이 이제 국가의 주체가 됐다는 거죠. 그때 그 인민이라는 거는 노동자, 농민, 군인을 이제 대표로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르주아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그 사회주의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이제 인민이 등장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이념을 이제 강조한 거죠. 인민을 최고의 어떤 국가 구성원의 최고의 정점에 놓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데올로기죠.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상징적인 구호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뭐 프로파간다적인 슬로건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루신에서 연원된 겁니다. 이제 이 인민 일꾼들은 이 나라 일꾼들은 소처럼 말처럼 쪼니오쪼마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인민을 위해서 투철하게 봉사해야 된다. 근데 또 마오쩌둥이 굉장히 루신을 또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신으로 이제 인민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네. 그럼 중국 곳곳에 이런 문기가 써 있기도 하나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는. 대놓고는 잘 안 하는데 예. 옛날에는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또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지금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사상, 그 사람의 이론이 이제 전면에 이제 붙는 그런 건데. 예컨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몽이라고 해서 온 동네에 이제 붙었죠. 중국몽, 중국의 꿈. 꿈, 예, 예. 몽. 중국은 구호의 나라예요. 구호와 캠페인의 나라예요. 근데 시대별로 구호가 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그렇죠. 그 구호들이 이제 다양하게 변해 오는데 5, 60년대에 가장 많이 쓰였던 그런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이런민푸라고 하는 맞습니다. 구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아까 평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그 얘기하신 대로 이엔 랭커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 이게 이제 영화들 중에 많은 영화들이 그 원작에 있는 문학 작품,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끌고 와서 원작을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이 잘 되고 의미가 있고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어떤 명작이기 때문에 혹은 고전이기 때문에 영화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막 영화화가 되고 뭐 귀현이의 엽기적인 그녀 이런 것들도 언제 얘기입니까? 영화화되고 요즘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럼 다 아유, 요즘이지 10년, 뭐. 20년 전. 다 요즘이지 뭐. 밀레니엄 시대.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영화화할 때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작품들을 영화로 만드는데 이때 이제 영화 연출가는 두 가지 이 노선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는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원작의 그 명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원작에 충실할 것인가 하는 노선이고요. 또 하나는 원작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창작 이념과 창작 기술을 넣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완전히 각색할 것인가. 근데 영화가 나왔던 초창기에는 이 원작을 훼손하면 엄청나게 비판에 시달렸어요. 연출가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노선을 많이 따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한 수십 년 동안의 영화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연출을 시도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는 그러니까 재창작을 하는 수준으로까지 각색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인민을 위해 복무하를 다시 읽었단 말이에요. 소설을 전체를 다 읽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일부러 그런 관계들을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좀 고전적인 방법을 따랐어요. 네. 소설을 있는 그대로 거의 각색하다시피 해서 대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 것 100%, 같아요. 거의 소설에 힘들다.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영화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각색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평작이라고 말씀드린 그럼 거고요. 평작이 아니죠. 부족한 거지. 평작 아쉽고 아래 미흡한. 그치.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솔직하게. 열심히 그, 각색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도 평작이라 불릴까 말까인데. 네, 평작 뭐지 각색조차도 조차도 문제가 있는 각색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냥 네. OSM냐 아니야 이거. 그냥 뭐 제대로 아니, 된 종이책을 OSM이다. 전자책으로 변환한 거? 아니면 종이를 오디오로 바꾼 거? 글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가 저는 조금 그 이야기 구성의 그 스토리. 창작력,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이제 하나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 평면적이에요. 특히 대사 전달이나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 여배우의 지안. 대사 전달력이라든지 감정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전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제작비가 조금 적었는지요. 이게 뭐 화양연화나 새끼 같은 영화의 비견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새끼나 화양연화 같은 거 보세요. 그 여배우라는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씁니다. 특히 치파오 같은 거 순간순간 네. 바꿔 입고 아우. 나오는 치파오의 그 매혹적인 그 그럼요. 비주얼을 한 보여주기 30벌이 위해서 바뀌었는데. 네 엄청나게 음. 많은 그 공을 들이잖아요. 여배우 캐릭터를 창조하기 촬영 위해서. 자체가 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기호들이 네. 많이 누락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본 감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감독님을 봤어요. 이렇게 뭐지 이력을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던데요. 디자인이라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제작비가 부족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제작비라니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밀폐된 데서도 얼마든지 내밀한 심리 묘사가 가능한데 이 영화가 평면적인 거는 진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지안 배우의 대사 전달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만 예. 아니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내가 관객으로서 감정을 이입하거나 너무 숨막힐 정도의 밀도가 있는 연출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뭐 벗어 올라와 어디 떠나 단어가 벗어부터 나와. 떠나 그러니까 둘의 처음에 친한 게 그거잖아요. 벗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지. 올라와 내려가 가 있어. 어머 우리 뭐. 따라하겠다. 아니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선이 잘 안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새끼 같은 것만 해도 그 미묘한 그 예. 눈빛과 주변 상황과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배우들의 그 동작, 아주 미세한 동작들, 손동작들 맞아가고 있을 때 그 어떤 눈빛, 오가는 눈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심리와 감정 상태를 굉장히 그 두근거리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쵸. 이런 것들을 너무나 쫄깃하지. 비주얼한 방식으로 잘 표현해 줬거든요. 네. 그게 없어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사운드 디자인이 그 네. 빈약하냐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새끼를 다시 봤어요. 뭐 새끼랑 뭐 한국의 비교하잖아. 새끼라는 어쩌고 하길래 아유 좀 그래서 봤는데 새끼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 양조위가 그 탕웨이를 자기가 그 근무하는 그 약간 남영동 분실 같은 네, 앞에 네, 네. 차 안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데 예. 거기에다 도사견 같은 게 그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도사견의 눈을 막 쳐다 보여주잖아요. 기억난다. 도사견. 근데 그 도사견이 사실은 도사견 앞에 있는 그 책임자가 관계를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양조위가 포섭이 됐는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계속 감시만 하고 있었던 건데 그 감시하는 긴장감이 그 탕웨이랑 같은 편 독립운동을 하는 애들도 그 왜 탕웨이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카페를 가면 주변에서 다른 짓 막 걸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의 교차라든지 이미지화 그리고 화양연화에서 그 전화벨 소리 이런 거 담배 연기 그 방문의 불빛 이런 건 굉장히 많은 서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평면적이라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의 스토리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어떤 권위가 있고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권위가 딱 있고요. 아버지 혹은 그 사단장 혹은 넘어서의 어떤 뭐 국가 권력 원수, 이럴 수 있죠. 국가 원수 이런 권위가 있고 이것이 추구한 이들이 추구한 어떤 공적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공적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금지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신성시되는 영역. 만질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하는 금지된 영역이 있어요. 그 사단장의 부인도 그 레벨에 같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장의 부인이 갖고 있는 사적인 욕망 때문에 이 금지된 영역에서의 삶을 살고 있던 남자 주인공 어린 사병이 사단장 부인의 사적인 욕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적인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이 전환의 과정을 그린 거죠. 거거든요. 넘어가는 과정을 잘 묘사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를 그 두근거림과 맞아. 그 불안함과 그리고 이렇게 전환됐을 때의 이에 폭발되는 어떤 관능미라든지 이런 뭐 뭔가의 것들이 이제 개연성. 보여줘야 네.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기호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별로. 네. 지금 얘기한 하다못해 진돗개라도 갖다 놓든지. 내 말이 뭔가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라고 그렇지. 하는 어떤 카메라 워킹이 있어야 긴박감막,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밀함 이런 게 또 있어요. 그것이 폭발될 때 관능적인 맞아. 비주얼라이징이 이제 결국 배드신에서 나타나는 건데 새끼의 배드신하고는 진짜 정말 천양지차인데 너무 카메라 워킹이 밋밋해. 그러니까 어쨌든 풀샷이야. 배드신을 보여줄 거면 이들의 사랑을 보여줄 거면 그렇죠. 샤트를 여러 개를 써야 돼요. 클로즈업 샷다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풀샷으로 빠졌다가 좀 뭡니까 저 바스트 샷으로 갔다가 웨스트 샷으로 그렇죠. 왔다가 이런 약간 롱샷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카메라 워킹의 변화가 굉장히 너무 밋밋했고요. 약했지. 그다음에 조명도 너무 조명. 그 어두운 조명, 실사 조명인 것 같은 형광등 조명 수준의.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배드신이 중요한데 그 그렇게 배드신이 지루할까 되게 이랬어요 나. 네, 그리고 계속 이런 면들에서 상당히 범작이다. 네. 좀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안타깝지만 안타깝다. 굉장히 좋은 소재고 진짜 좋은 정말 주제고 좋은 소재였는데 할 얘기거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리지 못하고 너무 좋은 소재였는데 네. 그저 관능적인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로 시청자들을 이렇게 낚으려고 했던 관객들을 낚으려고 했던 그런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해서 기대보다 좀 훨씬 못 미쳤습니다. 네. 저는 이 그 복무하라의 이 실패를 이수진 감독이 만들었던 우상의 실패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우상도 정치 권력 때문에 가족의 범죄를 처음에 숨기다가 그 범죄의 피해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자기 도구화 시키는데 결국 거기에 유인됐던 피해자가 그 이순신 동상을 깨부수는 뭐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개연성이 없고 감정의 묘사가 굉장히 생략되어 있어서 감독 혼자 자기 세계에 그냥 우두칸이 서 있는다는 느낌?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들어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둥. 다 뭐 표현이 안 됐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관객에게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고 느껴져야지. OTT 시리즈로도 지금 영화제 상영을 하는 이런 시국에 아니 예술도 예술 나름이지 소통이 안 되는 예술이 어떻게 예술이 됩니까? 감정 미학도 없고 이미지 미학도 없으며 사운드 디자인도 조명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봐야 되는 도대체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저는 이런 혹평을 하면서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밉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끝났습니까? 아 그리고 갑자기 너무 제가 많이 진짜 비싸고 있네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게 이제 9호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9호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온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을 좀 명심하시고 네. 승자도 패자도 모두 권력의 중심에 민주주의가 있고 국민이 있다라는 것을 복무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인민을 그럼. 위해 복무하라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네. 국민을 위해 봉사. 정말 그 얘기를 꼭 드리고 국민을 위해 싶습니다. 봉사하세요. 네. 봉사 정신 서비스 정신으로.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나요? 네, 저희는 그럴까요? 2부에서 더 아우. 농밀하고 싶은데 농밀을 할 수가 없어. 아유 하면 또 하죠 뭐. 진하게 네. 얘기 한번. 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튀길까봐. 넘어간 줄 알았어요. 네. 플러스면 어떻게 좀 해줘. 난 이거 지금 저희가 시즌 플러스 3를 부드럽게. 플러스 시즌 3를 쓰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3에서는 플러스를 빼죠. 좀 편하게 해줘. 저희 네. 기대의 문화 플러스 뭐 이런 걸로. 차이나 갑자기 무비 이걸 플러스. 청취 대상이 바뀔 것 같은 청취 대상이 한 60대 이상으로 갑자기 플러스 이렇게. 저희는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인문 콘텐츠로 기대의 인문학 시리즈를 2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온더로드 이런 온더로드 바꾸죠. 이런 네. 걸로 차이나는 무비 시즌 3는 온더로드 온더로드. 편으로. 온더로드. 지금 뭐 네. 기획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잘 준비하세요. 미녀는 안 됩니다. 차이나는 무비 온.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또. 온더로드입니다. 네. 기류의 인문학 시리즈와 기획을 연동된. 준비하세요. 네. 당연히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3를 뭘로 함께 할 건지 네. 이제 저희가 공간, 장소, 뭐 영화 속에 원래는 이제 인물 탐험, 장면 탐험을 좀 그럼 해왔다면은 콘텐츠도 다 들어가네. 거네. 무비와 그렇죠, 그렇죠. 무비를 중심으로 하되 그럼 차이나는 무비 콘텐츠? 플러스 콘텐츠 온더로드네. 그러니까 이제 온더로드에서 그 온더로드가 다 네네. 다양한 디지털 로드도 가능한 거죠. 길 위에서의 차이나는 영화와 콘텐츠 이런 거죠. 네네.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콘텐츠 온더로드 길어졌다. 차 그냥 온더로드에서 끊으세요. 콘온. 온더로드로 하고 저희가 지금은 한중일 횡단 토크쇼인데 시즌 2, 1, 2는 3는 사실 한중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기대하시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저희 열심히 싱킹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자, 집중하시죠. 오늘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입니다. 뭐 할 말이 네, 있는 것 여기에 같은데. 복무하셔야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국민을 차이나는 섬겨라. 무비에 네. 복무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여기 이 영화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지만 네. 자 2부 저희가 이제 투비와 나투비 이제 수명을 다해가는 투비와 나투비로 아 일부에서 투비와 나투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글쎄 뭐 난 다 얘기해서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투비와 나투비 영화 속 죽이고 싶거나 아니면 살리고 장면 싶은 뭐 이렇게 네. 장면이나 캐릭터나 사람? 장면으로 캐릭터 네. 장면. 투비는 없나? 투비가 있을 수 있죠. 아 저는 장면 하나 좋았던 건 있어요. 그래도 지안이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 입 다물고 있을 때 아 가만히 있으면 볼만해요. 그래도 그 외출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랑 빨간색 왜 구두 저는 그 신고. 물가라고 그래야 되나? 왜 거기서 머리 풀고 아. 빨간색 옷 입고 빨간색 빨간 머리 앤처럼. 빨간 그게, 머리처럼 예. 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 몰래 외출했을 때 대사 좀 안 예. 했으면 좋겠어. 대사 좀. 그때 대사 안 했어요. 이 물 속에 진짜. 들어가잖아요. 아 물속에 들어간 건 좀 연기를 웃겼지만 어떻게 배운 거야? 아 그래서 아니, 대사를 안 물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난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연기를 평가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대사가 너무 안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투비죠. 그 지안의 그 어떤 투비는 잠깐밖에 없네. 배드신에 보면은 얘가 그 이게 당당하지가 않고 자세가 약간 왜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 벗으면 약간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몸이 굽었어 앞으로. 왜 어디 뭐 불편한 데 있어? 그러니까 위축돼 있는 거죠. 카메라는 많고 누군가 어우. 보고 있는데 옷 홀딱 벗고 뭘 한다라는 게 아무리 경험이 많은 배우여도 나이가 좀 많은 배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그러면요. 보면 바디가 굽어 있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그래서 아이고 이게 그러면 사실은 분위기를 그래서 어떤 감독들은 딱 그 두 배우랑 자기만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태프들이 다 있는 데서 옷을 다 벗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스태프들이 다 촬영하는지 있는 데서 벗은 모르겠지만 거지. 그 사람의 그 몸짓을 보니까 엄청 굳었어. 위축돼 있고. 연기도 참 사람이 할. 아유 이런 얘기하면. 아니, 좀- 이 영화에 어떻게 나는 지암 여배우가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벗어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벗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럼. 해봤어. 그럼 스텝이 몇 명이 그렇지. 도는데 이제 그런 배드신을 할 때는 스텝들을 최소화하죠. 최소화하죠. 그 여배우에 대한 아. 배려를 위해서 꼭 들어와야 될 사람들만 들어오고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우진도 보통 일이 홀딱 아니야. 벗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야. 네. 어. 그거 실제로 벗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그럼 어디 그게 그래서 가짜로 벗습니까? 채모가 원래는 촬영에 네. 잡혔다고 나왔잖아.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공사라 나는? 그래 공사. 그 이제 앞부분을 이제 공사를 쳐요.
앞부분 어차피 촬영을 안 하니까 네네네네. 예, 공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사실은. 테이프로 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한다고 그래요. 그 공사. 예, 공사한다고 공사. 그래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공사가 구분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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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사와 이 공사는 다른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는 사단장 부인과 네. 말단 사병의 어쨌든 그 은밀한 불륜인데 네. 이게 로맨스로 참 이렇게 승화하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영화라 저는 이 배드신을 나투비하고 싶어요.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나투비. 나투비 하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배드신이 그나마 IP 영화로 수익을 올리는데 지금 중요한 건데. 이 영화가 갖는 아마 순이익은 거기서 벌어질 것 같은데 혹시나 기대하는 청불 이런 걸로. 이거 덕분에 새끼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새끼로 유튜브로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조회수 엄청나겠는데요. 새끼는 무삭 재판도 그렇고 배드신 자체가 소통의 어떤 장면들이라 그 배드신에서 왜 거기 탕웨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그 동지들한테 내가 그 사람이 그냥 연기를 안 믿어가지고 진짜 뱀처럼 휘말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피를 흘려야 끝난다면서 만약 그 사람이 체포가 되면 내가 막 그것을 저항할 만큼 감정이 쏠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배드신이 나올 때마다 점점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 탕웨이의 내면이 드러나는 게 배드신인데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그런 게 없다. 새끼를 더 많이 보고 왔어 지금. 새끼를 또 다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와서. 저는 이제 투비를 이제 굳이 고르자면 조금 더 투비했으면 좋았을 캐릭터를 하나를 이제 꼽자면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두 인물을 그리는 거잖아요. 권력의 일탈과 그 일탈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한 순수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되는 순간을 이미 다 눈치채고 있는 제3의 약간은 희극적 캐릭터가 지도원 동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도원 동지가 이런 세계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때로는 조소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안심하고 때로는 그걸 이용하려고 그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원 동지의 역할이 조금 더 캐릭터가 살아나서 부각되었으면 영화에서 어떤 좀 감칠맛을 더 주지 않았을까.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완전히 이완시켜버리는 해제해버리는 어떤 캐릭터로서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투비로서 좀 더 북돋워주고 싶은 캐릭터 지도원 동지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럴 수 맞아요. 있겠네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엿보다가 마지막에 좀 깼잖아요. 본인의 이제 또. 근데 뭐 그런 게 다 어차피 인간의 모습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을 이제 잘 됐으면. 그 네.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이런 거 바깥에서 보고 가다가 그 왜 아이고 자식 고생이 많네 뭐 이런 이제 네. 대사를 하고 가잖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3의 캐릭터로서 충분히 어떤 광대 캐릭터로서 그쵸. 이 광대라는 거는 이 기존의 그 권력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는 캐릭터니까 광대 캐릭터로서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이 제목은 제 생각에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최근에 그 장이모 감독의 영화 그 제목으로도 어울릴 것 같아요. 원 세컨즈? 그게 세컨드?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을 영화 하나로 막 좌지우지하면서 약간 시대적인 배경도 좀 상영원, 그렇게 나오는. 상영원이 최선을 상영원. 다해서 그 영화의 상영을 위해서 모든 걸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취해 있기도 하고 탐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막 영화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비 나투비. 세 분 다 하신 거예요? 또 하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너무 나투비해가지고. 아니 근데 세 분 하신 동안 제가 투비 나투비를 이렇게 막 다시 이제 되감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머릿속에 남는 장면들이 솔직히 정사진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아유 참 한참 그럴 때지 뭐. 나는 그게 제일 지루하고 그냥 기억도 안 나. 아유 뭐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떡해. 그래서 굳이 투비를 하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제가 감독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19금이라서 간 것도 아니고 극장에서 아니야? 소비를 했는데 옐렌커라는 사람 옐렌커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이 원작 소설이 워낙에 띵작이고 또 옐렌커라는 그
그 작가가 중국에서 워낙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라서 이걸 기대하고 갔었는데 참 이렇게 실망을 안길 수가 있냐. 그래서 좀 옐렌커를 좀 투비하고 싶다. 저희가 일부에서 또 작가 얘기했죠. 원작 작가에 대한 소개가 좀 음. 없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문학이나 중국 소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옐렌커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작가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다음 책들은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책들이 거의 한 분에 의해서 이제 번역된 김태성 선생님이니까 외대 출신이신가요? 예. 한국 외대 중국 번역자로서 유명해요. 네. 중국 네. 책 중국서 번역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많이 번역하시는 네네. 분이에요. 번역가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분이 옐렌커 책을 한 10권 정도는 네네. 번역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옐렌커가 중국 뭐 현대 소설의 3대 거장을 꼽는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현대? 분들이. 현대에서? 유화? 현대 소설. 모엔? 유화가 들어가고 노벨 문학상 받은 모엔이 모엔.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이 이 옐렌커라는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영국에 이제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뭐 그 레드브록스나 유니백 같은 이렇게 베팅하고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표하기로 지금 모엔이 유일하게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그 모엔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확률이 가장 큰 사람, 가장 높은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옐렌커다. 그리고 실제로 또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기 직전에 늘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 한국의 이제 고은 시인과 함께 계속 이제 일본의 노미네이트 이제 되는구나. 계속.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그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옐렌커는 반정부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상당히 사회 비판적인 네네네. 소설들을 네.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도 금서로 지정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중국은 출판 콘텐츠를 다 네. 그 검열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옌랭커한테 상을 주는 것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르웨이 그 노벨상 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눈치를 많이 보죠. 모엔한테 준 상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루셔버한테 먼저 네. 상이 네. 나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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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네. 이렇게 좀 달래기 위해서 좀 준 그럼요. 측면이 없지 그럼요. 않아 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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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옐렌커가 사실 그 2016년에 그 한강의 네. 채식주의자가 멘부커상. 멘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판 경쟁을 한 작품이 옐렌커의 사서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이제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네. 이 멘부커상을 놓고 이제 막판 경쟁을 벌인 작품.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그 작가고요. 그 2014년에요. 카프카 문학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벨 문학상에 어떻게 보면 버금가는 네. 노벨 문학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카프카 문학상을 2014년에 수상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수상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고요. 네네. 그렇게 됐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작품들이 거의 다 이제 사회 비판적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옐렌커가 직업? 나 해방군, 깼어요.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을 네. 28년 동안 직업 군인이에요. 복무했어요.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제목이 이렇게 2005년까지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이제 그러니까 창작병 같은 문해병 같은 거죠. 네. 문해병 제도요. 거기서 이제 그 중국 그 작가협회 뭐 1급 작가 이런 타이틀을 하고. 달고 계속 이제 약간 뭐 선전물 같은 것도 써내고 그랬었는데 제대하자마자 써낸 게 화청이라는 이 잡지에 실은 첫 번째 이 소설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였습니다. 뭔가를 봤군. 네. 뭔가를 나는 봤어. 실담일 것 같아. 군대에서 뭔가를 군대에서. 봤군. 땀이겠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니까. 우리도 지도원 그런 출신인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혹시 같지 지도원 않아. 출신인가? 그래가지고 본 거죠. 뭔가를 봤어. 이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실리자마자 모택동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제 전량 회수가 되고 그렇겠네. 금서 조치가 되고 이제 5가지를 금지시켰는데 출판을 금지시키고 홍보, 각색, 마케팅,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존재하지 않은 빚병도 하면 안 것처럼. 돼. 빚병도 하면 안 돼가지고 오금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오금이 저리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나오지도 않은 것처럼 하라는 얘기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작품들 보면 그 딩시마을의 이야기도 한국에서 번역됐는데 그건 이제 중국의 어떤 에이즈 집성촌의 싫어할 스토리를 만하네. 이제 아이고야 인문학 드레싱 하나 날라갔네. 어우 눈치챘어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인문학 해. 드레싱 날라갔어. 괜찮아. 그냥 해 딴거 하면 어떻게? 돼. 딴거 하면 돼. 난뭐 또 어떡하나 이제 다른 또 거 할게요. 형부가 걱정되네. 뭐 아, 입장을 잠깐 좀 보시면 나갔다 되죠. 오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러면. 아니 그냥 이어서 하지 뭐 그냥. 저도 뭐 거의 끝났습니다. 예. 저희 오늘 하러 나올 때 제가 네. 엘리베이터 포커스 미디어에서 읽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저희 영국의 부커상 후보에 우리나라 작가 2명이 지금 노미네이트 됐어요. 이게 사상 최초래요. 우리나라 역사상엔. 작가 2명이 동시에 전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그 대도시의 사랑법을 썼던 박상영 작가 30대입니다. 그리고 저주 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 40대 중반에 아, 2명이 모두 인터내셔널 부분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그 대도시의 오. 사랑법 흔하지 재밌게 않은 읽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 그 대도시의 사랑법이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 아닙니까? 그럴 예, 거예요. 예, 맞아요. 퀴어 관련한 이제 19년에, 소설들 예, 모아놨는데 대도시의 사랑법은 19년에 쓰여졌는데 이 사람이 젊은 작가상 대상으로 우럭한 점의 우주의 맛 이걸로 받은 적이 있대요. 중단편 모음지인데 이제 한강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 내려가는 것 같긴 해요. 젊은 영광스럽네요. 작가들로 내려가는. 이게 인문학 드레싱인지 투비와 나투비인지 좀 헷갈리는. 그리고 책사님 하실 차례인가요? 아유 뭐 지금 아직 2부입니다. 저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네. 아니 아까 뭐 옐렌커에서 더 이어서 할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꼼꼼이를 위해서 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꼼꼼이를 위해서? 인문학 아니, 드레싱. 아니라 책사님? 책사님을 위해서 뭐였는데 묵혀둔 다를 건가요? 수도 있지. 나는 이제 좀. 대표작이 뭐 딩시마을의 꿈, 근데 그리고 중국 풍화송. 책으로는 안 했어요. 네. 어. 풍화송도 중국 있고 책은 네 담당이세요. 내 담당 아니에요. 이 책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맞아. 예, 예. 번역서가 많아. 번역서가 네. 번역 아니 뭐 글도 정말 잘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글 너무 잘 써.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번역도 훌륭했지만 번역 원래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원문 불변의 법칙이 있다. 원문이 좋아야지만 그치, 번역되는. 맞아. 워낙 이 출판하는 책이 이제 출판하는 쪽쪽이 이제 금서로 지정되다 보니까 뭐 금서 작가라는 이러한 타이틀도 붙고요. 실제로 유화 같은 작가도 좀 약간 사회 비판적인 그쵸. 글들을 쓰고 책을 한국에도 번역된 게 이제 그럼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이런 게 되게 뭐 천안문에 대한 예. 얘기를 담은 내용이거든요. 아니 네. 근데 신변에 안전한 거예요? 나는 이 옐렌커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저도 좀 희한해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죠?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중국에 사는데 2019년 말에요. 계속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계속. 연금을 받으면서 예, 그런 거죠. 그 진돗개를 키우나? 2019년 말에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고려대에서 강연을 코로나 직전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 예. 온 적도 있고. 고려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뭐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홍콩의 항쟁을 지지한다는 그런 발언도 하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 명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아니 그거 뭐 아닐까? 아니 나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 오히려 이렇게 그럴 하고 거예요. 있는데 네. 이걸 왜 안 막고 있고 그런 우리가 거예요. 왜 이거 하면서 그때 연예인들은 다 막기도 하고 지금도 이러는데 왜 이분에 대한 거는 너무 세계적인가? 군인 출신이나 그런가? 군인? 무공을 많이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나 알았어 갑자기. 군에서 봤던 많은 비리를 갖고 있어. 아유 너무 음모론이다. 우리 K 스토리는 음모야. 우리를 살리는 너무 건 음모론이다. 음모 막장이야. 막장 드라마. 우리 K 스토리의 힘이야. 제거해 버려야죠 그러면. 뭘 제거해? 제거할 수 없어. 아니 오랜만에 옌랭커 작가나 뭐 위아 작가 이름을 들으니까 저 90년대 2000년대 다잉 호잉이라는 작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땅호잉.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은 피살됐어. 이분 글이 진짜 좋거든요. 다이호잉이 대만 작가였나요? 아니요. 대륙 작가예요? 이분을 제가 피살됐어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요? 아니 처음 저 듣는데? 다잉호잉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머, 다들 조심하세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옐렌커? 상하이 자택에서 강도에 의해서 피살됐다. 이것도 오금 중에 하나 같은데 아예
비평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드러내면 안 되는 거지. 이 정말 다잉호잉의 사람아 이 책은 저 아. 청년 시절에 진짜 좋은 책이었어요. 글을 잘 쓰죠. 글을 잘 쓰면서 품위가 있고 글이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박노해처럼 네. 문학적이면서도 시대적인 어떤 비판 의식도 있고 신영복 선생이 맞아요, 그 맞아요. 사람아를 번역했잖아요. 참. 그 책 맞다. 진짜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 번역체도 좋았고. 네, 어쨌든 그러네요. 저희 그럼 3부로 후다닥 가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네, 저희는 장철수 감독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为人民服务. 발음. 이걸로 차이나는 한마디 할까요 오늘? 네. 한마디 그렇게 되겠네요. 즉흥적으로 팟캐스트를 이거 하면 안 되죠. 그 채환 녀석도 되겠다. 채환도. 뭐 아니 인민을 좀 바꿔가지고. 누구 또 복무할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까? 뭐 국민을 위해 그래 봉사하라. 국민 우리 뭐 있지 왜 없어? 인민이 공무. 인민이 국민이죠. 아 그래 네. 뭐 왜 차이나는 무비를 위해 복무하라. 왜老公服 이런 거 괜찮다. 남편을 서방님을 위해 복무하고. 뭐 이거 좀 괜찮아. 차이나는 무비를 위해 복무하라. 이런 거지. 왜 차이나는 무비 후. 아 그런 거. 사랑을 위해 복무하라. 아니 위장을 위해 복무하라. 거의 뭐해. 이제 위장. 나의 차이나 위장. 무비가 먼저 나왔네. 아니, 우리 한마디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네요. 좀 질서가 없다 오늘 네. 방송이. 오늘 팟캐스트 질서 없습니다. 네, 꼭 영화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러 갔네. 영화가 그 모양이야. 어쩔 수 없어. 이 혹평을 해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잘하실 우리가 수 있도록. 소개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자기소가 자기 네. 소개 말도 안 나오네요. 막. 자기소가. 저는 청취자를 위해서 복무하는 신여성입니다. 차이나는 무비를 위해서 복무하는 책사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복무하는 이보시라요. 꿈꿈입니다. 나머지 세 분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영업입니다. 야 극과 극을 보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누구랑? 나머지가 뭐야? 우리가 나머지야? 나머지 아 이거 참. 여기 앉으신 세 분을 위해 복무하는 자영업입니다. 그래 앞으로 유효 기간 한 50년. 짧게 잡아서 저희 인문학 드레싱이죠. 3부는 이 영화 참 혹평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빨리 해치워야지. 요즘에는 뭐 그림 안 보시나 봐요. 한때 고흐도 가져오고 시도 막 읽으시고 미술점 뭐 그쵸 신발 구두 음악도 틀고 그러더니 뭐 감성이 바닥을 그냥 너무 평면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감동이 좀 덜해가지고 성의가 없었다. 그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이제 왜人民服务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도 우리 자영업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1950년대 60년대를 풍미했던 구호면서 마오쩌둥 모태똥이 사회주의 중국을 이제 세워놓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이념화 정책, 이데올로기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구호가 나타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호에 걸맞는 인물들이 필요했어요. 영웅적 인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꼽아낸 사람이 2부에서 얘기한 그 짱스더라는 사람 때문에 이 말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2부에서 역시 얘기했던 레이펑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이제 사실은 그 트럭에 치여서 죽죠. 네네네. 트럭에 치여서 죽었는데 이제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래요. 리카일 레이펑들즈라고 해가지고 레이펑이 떠난 날 뭐 이런 영화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선전선동을 하는데 네. 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 나쁜 일을 하다가 희생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마치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그 외치고 희생당했다고 얘기하는 이승복처럼 어떤 정권의 이데올로기화에 동원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영웅들은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중국 현대사에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인민을 위해 복무했던 사람이 누굴까를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전기, 평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면 노먼 베손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전쟁이 나니까 이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캐나다, 스페인 뭐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요. 중국으로 건너와서 야전에서 의사로 군의관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부상당하거나 이런 병사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자기 헌신적으로 치료를 했고요. 결국 자기도 이제 그 감염이 돼가지고 그 치료를 하던 와중에 감염이 돼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와 이념은 다르지만 정말 휴머니즘적인 시각, 물론 이제 자기가 믿는 그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어떤 휴머니즘적인 시각에서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먼 나라에까지 와서 도와준 그런 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닥터 노먼 베손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가 상당히 그래도 감동적인 그런 인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분을 중국식 이름으로 백구운 바이초은이라고 부르고요. 네. 바이초은 다이프라고 이제 부르고 중국에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기념하는 그 영화도 만들고. 뭐가 콘텐츠가 많습니다. 네, 영화도 한 편이 아니에요. 네네네. 굉장히 많죠. 네. 훌륭하시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전쟁의 그 와중에 뛰어들어서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그런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어쨌든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닥터 노먼 베손. 네. 바이초은 몰랐던 책이에요. 네. 네. 이름은 어쩌다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책은 네.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국제주의 전사죠. 어떻게 보면 약간 체게바라랑 닮은 비슷하게? 측면도 있고 그러한 국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온 캐나다 공산당원이기도 하고 저도 그냥 한국 이름을 들었을 땐 누구지 했는데 바이초원은 이게 중국 이름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 꼭 배우는 인물입니다. 영웅이네, 영화. 교과서에 실리는 이 사람의 사적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되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훌륭하시네요. 그 이어서 제가 할까요? 네. 책사님이 하시죠. 그렇죠. 책이 나와서 네. 책으로 이어지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보충을 하겠지. 이러면서 저는 제가 1부, 2부부터 불안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뭐 설명한 거는 빼고 저는 예릴랭커의 이 원작이 너무 궁금했어요.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원작 소설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원작 소설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뭐 대사도 똑같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와 있는데 원작을 더 추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 개연성이 좀 없다. 영화를 맞아. 보면서 그 개연성이 없는 게 조금 풀려요. 저 나름대로는. 근데 이게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만난 게 이번 영화처럼 막 그렇게 한 달 사이에 단기간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봐오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뭐하고 뭐 있었던 이거 끝에 이제 이렇게 그럼 조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느낌을 좀 안 받는. 그래서 책으로 그리고 뭔가 정사신에 대한 뭔가 아쉬움도 얘기했는데 책으로 묘사는 더 뛰어납니다. 그 부분만 찾아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넘기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금방 읽을 수. 그래서 금방 읽는 거야. 근데 정말 묘사도 되게 풍부하게 좀 잘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쉬운 여자 주인공에 대한 표현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왜 저도 이게 들었는데 중국에서 소주하고 항주 출신의 여성들은 뭐 보지도 않고 뭐 결혼을 시집갈 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뻐서? 근데 그 소주 항주를 능가하는 도시가 양주라면서요. 근데 원작은 중국 배경이라서 이 여주인공이 양주 출신이에요. 소주보단 양주가 낫지. 네. 다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다 붙어 있는 네, 동네인데 붙어있는 동네. 소주 항주를 소주를 넘어서 자꾸 소주 아니, 그러니까 소주라니까 저도 수저우. 네. 수저우와 네. 항저우가 소주는 우리가 네, 마시는 수저, 마시는 항저. 거죠. 제가 한자로만 읽어서 그런데 잘못하면 소주 양주로 들리겠네요. 네. 예, 어쨌든 양주는 양주 아니에요? 네, 영-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양州. 영화에선 산삼주지만 네, 그거를 넘어선 양주 출신의 여성이라서 엄청나게 묘사가 예쁜 여성으로 나옵니다. 아쉽네요. 예, 그 아쉬움을 영화에서 좀 더 잘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예. 사모님이 지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도 아주 그 치파오 장면들처럼 그렇게 매혹적으로 그 군대 내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사람한테 눈이 쏠리는 장면이라도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집에 갇혀가지고 신발 없이 사는 여성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아 너무 아쉬워요. 묘사가 너무 없어. 저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묘사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온 거랑 제가 원작 소설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소설의 번역본은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원래 우다왕이거든요. 우다왕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주저하다가 열어보았다. 편지 제일 위쪽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가 쓰여 있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종이에 써줘. 돈이 필요하거들랑 액수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줬고. 해서 눈꽃이 휘날리는 그 대문 앞에 서서 우다왕은 문 안쪽을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이제 이걸 류렌 누님에게 좀 전해주게 하고 이제 그 초병한테 건네주면서 말하는 거. 여기까지가 그게 끝이죠. 소설은. 구격본에서는 끝나요. 근데 그 소설은 영화는 끝나. 장철수 감독의 상상일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홍콩판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됐나 보네. 추가가 된 건지 삭제가 된 건지 원래가 뭐. 이거였는데 삭제가 됐는지 요게 조금 궁금해졌는데 아니, 이런. 홍콩판을 제가 마지막 기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홍콩어로? 홍콩 광동어로? 아니 이게 다 중국 하는 사람들 다 못 알아듣는 게 광동어라서 마지막에요. 그런 다음 그는 몸을 돌려 천천히 흩날리는 눈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흘 후 이미 중년을 넘어서 류렌이 사령관과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다. 양저우에 있는 양주죠. 예. 친정에 좀 다녀올게.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가서 형제 자매들이나 좀 보고 올까 해. 그러나 그렇게 떠난 뒤 류렌은 전화 한 통 없었다. 사령관은 양저우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류렌이 양저우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류렌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똑같네.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마치 눈꽃처럼 군구대원? 네, 여기 뭐 사원 이름이 저기 뭐죠? 그 군사 거기 이름인 것 같아요. 사태. 개화가 바람에 흩날리듯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렴풋한 향기만 그녀가 존재했던 흔적을 세상에 남겨놓고 있을 뿐. 네, 그래서 홍콩판에 가지 영화. 홍콩판의 뒷부분과 원작하고는 차이가 있다. 원작하고 똑같았는데 그때 진짜 똑같네요. 네. 진짜 똑같아 내용도. 네, 요 마지막은 홍콩판에는 있고 앞에 중국판이나 대만판은 똑같이 번역했나 봐요. 거기랑. 근데 원작에 만약 홍콩 번역이 그게 연결되면 그게 이제 한 300페이지 분량에 6개월, 7개월, 8개월 서로 이렇게 되게 애잔한 사랑을 하고 아이도 네. 난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처럼. 저는 메디슨 카운티의 달에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뜬금없지만 그에 따라서 소리 없이 사라졌단 말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우리는 한 달이잖아요. 배경이 원래 소설에는 2달. 아휴, 무슨 뭐 의미야. 하여튼 뭔가의 그 긴 시간들을 좀 호흡한 거랑 느껴지는 거랑 너무 영화에서 그 다른 것 둘이서 같아. 이렇게 지낸 시간이 네 그런 것도 다르고. 원작을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원작을 꼭 보세요. 그러니까요. 원작은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학 음? 드레싱 안 보신 항저우, 수저우, 양저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또 떠오른 생각입니다. 네. 아유, 준비 좀 하세요. 아니요, 저 준비한 건 따로 있는데. 갑자기 날로 먹으려고 그래. 예, 준비한 건 따로 있는데 이거 좀 질서가 안 지켜지네요. 아무튼 양저우도 사실 우리나라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양저우를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신라 시대의 대학자이자 그 문장가였던 최치원 선생. 고운 최치원. 그렇죠. 고운 네네. 최치원. 해운대가 그 고운 최치원의 호를 따서 해운대 아. 이름을 붙였죠. 왜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최치원이 이제 중국에 가서 관료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신라와 중국 간의 그 이제 왕래하면서 일종의 사자 역할을 교류의 이러한 사자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최치원이 이제 관료로 있었던 곳이 양조라는 지방이었고 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조에 가면 최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려고 특별히 뭐 양조에 연고가 없는데 거기까지 다녀왔습니다. 잘 조정되어 있습니다. 소주 항주에서는 가까워요? 멀지는 않습니다. 다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물론 물이 몰랐으니까. 좋은가 보다. 그쪽 사람들이 인물이 좋다는 거, 피부가 좋다는 게. 그래. 아니 소주 항주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난 곳이에요. 네. 중국말에 위로는 천당이 있고 네. 위에는 천당이 있고 하늘에는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이런 말이 네. 있어요. 거기가 쌍욕, 물의 겐사. 도시들 아니에요? 물에 그러니까 동방의 베니스 같은 그런 보통은 느낌이죠. 물에 네. 좋은 데가 피부가 곱고 네. 그 미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요. 네. 물. 이미 항주는 그렇게 유명해져 있었고. 맞아. 그렇죠. 네. 네, 항주. 어, 원림 같은 것도 먹고. 양주는 잘 몰랐는데 맞아. 여기 최치원의 동네다. 이렇게.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드로 또 언더로드에서 언더로드 되겠네. 언더로드. 최치원 기념관 한번 다녀오는 걸로. 준비된 거 더 하세요. 네. 저는 그 계속해서 옐랭커에 대한 소개는 네. 이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겨레 신문에 특별 기고를 한 편 하셨더라고요. 그 팬데믹 2020년 초반에 중국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의 문제점들을 뭐 은유적으로 꼬집으면서 역병의 재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한 문학 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3월 20일에 한겨레에 이제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사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제 호루라기 메인 같은 리원량 같은 의사가 이 코로나 이상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중국 당국에서 그걸 묵살해버리고 결국 리원량 의사도 이제 희생하고 이제 돌아가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정보들이 좀 은폐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꼬집어서 이 문학인들이 사실은 사회와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지금 총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걸 폭죽 소리라고 우긴다. 예? 이제 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걸 좀 비판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원문을 한 단락 정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아니요, 이게 아니죠? 번역된 글인데 한겨레에 들어가시면 이 글 찾으면 한겨레 아, 네. 기사의 일부를 준다 이거죠. 네네네, 한겨레 기사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는 재능이 넘치는 작가들이 너무나 많다. 중국 문학의 문제점은 누가 작가에게 무엇을 써도 되고 무엇을 쓰면 안 되는지 말해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예,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우한 같은 경우를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비유하면서 만약에 그 아우슈비츠의 어떠한 시가 아우슈비츠에서 창작된 시가 밖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면 아우슈비츠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무고한 생명이 땅강아지나 개미처럼 파시즘의 발 아래 유린되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의 재난 앞에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난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네,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그 희생당하는 20명인가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이들의 희생이 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그 양주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가져온 이 인문학 드레싱, 슬기로운 인문학 드레싱과 연결돼요. 뭐냐면 이 영화에서 사랑하는 그 사단장 사모님이 사람들이 있을 땐 사단장이라고 부르고 없을 땐 누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님 소리가 아주 그냥 입에 붙는데 그 누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그 취사병의 선물 중에 그 잣이 있잖아요. 잣이 나오죠. 잣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잣이 당나라 때 해약 본초를 거기서 생산이 되는데 신라 그 해약 본초의 잣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원산지가 신라로 되어 있대요. 원산지가. 그래서 신라에서 잣이 생산돼서 그쪽까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양주까지? 또 명나라 때도 본초 광목에서 신라 송자라고 잣나무의 종자를 송자, 백자, 실백이라고 불리는데 실백. 명나라 때 본초 강목에서는 신라 송자라고 불려서 신라에서 온 아주 효험이 있는 그런 건데 보통 가을에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가을 배경이 아니잖아요. 여름이죠. 여름에 가깝죠. 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잣은 사실 견과류 중에 가장 액기스 있는 영양가가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74%가 지방률인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잣이 몸에 좋고 예뻐지는데 도움이 되나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누님을 위해서 막 보자기에 싸서 주고 이러니까. 근데 잣을 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시겠지만 나무 위로 막 그 타고 올라가서 거의 그 목숨 걸고 따야 되거든요. 잣을. 그런데 이 잣이 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복용을 하면 수척하고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소생시키며 피부가 윤택하여지고 탄력을 얻게 된대요. 미용에 도움이 예뻐지는 한약재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많이 먹으면 우리가 설사 같은 거 하잖아요. 견과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잣은 이렇게 정해진 양이 좀 작은 편인데 무광을 위해서 먹는 거였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소주, 황주, 양주 출신의 미인이라는 얘기. 네. 우리가 예쁜 여성들한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 화장품도 선물해주고 향수도 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거기 보면 무광이죠. 무광이가 빨간 구두를 사주잖아요. 그런 예쁜 누님을 위해서 이 돌쇠 같은 동생이 누님을 위해서 빨간 보자기에 싼 잣도 주고 몰래 나가는 거지만 진짜 갇혀 있는 누님의 그 외출을 위해서 빨간 구두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누님에 대한 사랑과 누님 미모에 대한 예찬이 담겨 있는. 그래서 잣이 그런 게 있다네요. 자, 저희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3부 인문학 드레싱이었는데요. 사실은 원작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정말 중국의 문호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 나중에 다시 한번 각색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저희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다이나믹이 플러스!